자, 오늘 해볼 이야기는 2023년판 나비계곡의 최애소설 탑3입니다. 2023년판이라고 해서 3년판이라고 해서 꼭 올해 연재된 작품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정확하게는 이제 한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너무 재밌게 읽은 작품, 제가 진짜 혼을 빼놓고 읽었었던 작품들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탑3를 뽑아보려고요. 뭐 탑3라고는 하지만 사실 순서에는 그렇게 큰 좀 연관은 없고요. 모두 어떤 작품이건 모두 다 너무 재밌게 읽었고,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배운 점도 많고 너무 행복했었던 작품입니다. 그냥 뭐 배우고 나발이고 그냥 너무 재미있었어. 그냥 읽으면서 이게 내가 웹소설을 읽는 이유구나 라고 생각했고, 이것 때문에 내가 쓰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작품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자, 우선 첫 번째 작품입니다. 첫 번째 작품 탑3죠. 네, 작품은 바로 알코올 중독 작가님의 미래에서 온 연애편지입니다. 자,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당연히 많을 거예요. 알코올 중독 작가님의 미래에서 온 연애편지. 아, 진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.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. 진짜 뭐 어떤 거냐면, 그러니까 이 작품이 사실 호흡이 느려요. 호흡이 느린 작품입니다. 왜냐하면 한 에피소드마다도 굉장히 길어요. 에피소드가 길어요. 이거 당연하지. 이거 보시면 알걸요? 이거 한번 보여줄까? 야,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에 막 83화 막 이렇게 막 90화 막 이렇게 된다니까? 굉장히 이제 에피소드마다의 호흡이 굉장히 긴 작품인데, 그 취향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거 뭐 너무 루즈하지 않나? 라고 할 수 있지만, 진짜 그 에피소드 마무리 때, 그 하이라이트 때 뽕맛은, 와, 이 진짜 사람의 그냥 그 주지를 잡고 그냥 막 쥐어짠다니까? 남자의 그 가슴을 불태우는 미친 뽕맛이 진짜 있습니다.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좋아했던 에피소드는 제 최애 에피소드. 그걸 왜 차냐고? 어허, 벌써 짤 수도 있지. 자, 요거는 아니고요. 질투는 나의 힘 아니야. 질투는 나의 힘도 재밌었는데 요것보다도 이거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? 어우 19금 존재 증명. 야, 존재 증명. 나 진짜 여기서 머리가 터졌어 진짜. 와, 씨, 이거 여기가 그냥 진짜 그 주인공 하이라이트 씬에서 그냥 박살납니다. 진짜 머리가 뇌수가 철철 흘러.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. 그러니까 주인공이 약간 몸이 부셔져 가면서 온몸이 그냥 막 망가져가면서 딱 그 구하는 장면인데 기가 막혔습니다. 자, 이게 어떤 뭐 대충 장르를 얘기 드리면은, 이거 회귀물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, 정확하게는 전생의 자신의 의지가 이제 현생의 이제 2회차 주인공에게 약간 깃들어서 약간 이 단편적인 단서를 토대, 이 단편적인 단서가 바로 미래에서 온 연애편지입니다. 편지를 토대로 미래를 바꿔가는 이야기입니다. 뭐 전형적인 회귀물이라고 보면 회귀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완전히 회귀물처럼 모든 미래를 알면서 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. 주인공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.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,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렘물이고요. 되게 웃긴 부분이 있어요. 되게 웃긴 부분이 있는데, 주인공 그 손도끼를 쓰는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. 이게 정말 신기한 게,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데, 여기 히로인 공식이 주인공 손도끼에 찍히면 히로인이 된다. 라는 썰이 있어요. 이게, 아니, 이것만 보면은 되게 뭐 미친 사이코 같은 소설이 따로 있어 라고 하는데, 이게 진짜고, 이거 읽어보면 그게 아니거든? 읽어보면 그게 아닌데,
주인공 손덮기 찍히면은 이게 반한다는 말이 있거든요. 최면앱이라는 이 약간 그 썰이 있어. 근데 뭐 좀 이상 절대 뭐 그런 작품 아니고요. 되게 재밌습니다. 되게 재밌던 작품이었고, 두 번째는 바로 피아조아 작가님의 시간을 달리는 소설가입니다. 아, 정말 이 작품도 진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품이죠.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고, 일단은 저는 이 피아조아 작가님의 전작인 인깁천날도 읽었지만 이 시간을 달리는 소설가를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없어졌던,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순문학봉이 진짜 막 끌어올랐거든요. 왜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비계곡은 순문학을 좋아합니다. 아니 말도 안 돼. 아니 우리 씨발 그 병신 뽕빨 하렘물만 쓰는 나비계곡 새끼가 어떻게 순문학을 좋아할 수 있지? 좋아합니다. 좋아할 수는 있잖아 얘들아. 내가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. 그런 느낌이죠. 나비계곡이 놀랍게도 국어국문학과 출신. 국어국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순문학을 접할 일이 좀 많아요. 순문학을 접할 일이 좀 많았었고 되게 재밌었고, 순문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재밌는 작품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, 다만 단점이 있어요.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소설은 작가의 마음을 꺾어버려요. 농담하는 것 같죠? 읽으면요 저는 마음이 꺾였어요. 나는 절대 저렇게 못 쓸 것 같아요. 아무리 노력해도 피아조아 작가님처럼 만큼 못 쓸 것 같아요. 진짜 약간 작가로서 꺾여버리는 느낌 같은 게 듭니다. 이게 도저히 뭔가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뭔가 벽 같은 걸 느껴서 진짜 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진짜 단점이었어요. 이게 좀 진지한 단점이었어요. 나는 읽으면서 내 마음이 꺾이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이게 단점일 수도 있다. 왜냐면 피아조아 작가님이 아니면요 이런 소재로 쓰면 망해요. 이런 소재로 쓰면 망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어떤 의미에서는 제 나름 최근 1, 2년 통틀어서 제 인생작이에요.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, 이거는 광고도 했습니다. 제가 광고도 받았던 작품, 바로 헐깨지는 꽃님의 마녀의 도시입니다. 정말 진짜 나는 이 마녀의 도시만큼 근데 표지가 씨발 잠깐만. 어떻게 표지가 자, 설깨지는 꽃님의 클릭을 왜 한 거냐고? 어떻게 궁금하실까봐. 어쨌든 설깨지는 꽃님의 마녀의 도시라는 작품이고요. 정말 이 작품은 사실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보죠. 하이라이트 기준으로만 보면 앞선 두 작품만큼의 뽕은 없었어요. 솔직히 하이라이트 기준으로만 보면은 앞선 두 작품만큼의 이 굉장한 카타르시즘, 진짜 미칠 것 같은 그 전율스러운 그건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 작품은 그냥 캐릭터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.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었고, 어떤 캐릭터들도 모두 다 하나같이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고 사랑스럽게 읽었던 제 진짜 최애 작품입니다. 최애 작품. 그런데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, 제가 이게 작가님에게 그러니까 작품에 댓글을 달았어. 작품에 너무 재밌다고 댓글을 달았는데, 우리 설꽃님이 임마 답글도 달아줬어. 우리 내가 이거 보여줄까 얘들아? 이게 또 내가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이십니까? 제가 웹소 쓸 때 나비게온님 유튜브 보면서 공부했는데 감개무량하네요. 야씨, 나 이런 사람이야 얘들아. 빨리 이런 사람이라고.
아 진짜 제가 이거 너무 작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이모티콘 다 샀고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작품입니다. 자, 약간 이거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요. 그러니까 작품 자체의 재미 이상이에요. 뭔가 이상으로 좀 좋아합니다. 어떤 거야 뭐 굉장히 이 작품이 가진 스토리적인 카타르시즘이라던가 좀 스토리적인 되게 완성도, 몰입감 이런 거를 좀 떠나는 작품이죠.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좀 그냥 좀 계속 읽고 있는 작품이고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읽고 있는 작품입니다. 자, 뭐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이제 뭐 개인 취향이죠.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각자 다르시겠죠. 각자 다를 거다. 각자 인생작이 최애작이 작품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다 좋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일단 최애 작품, 내가 이렇게 이 웹소설에 써감에 있어서 아직도 나를 이렇게 가슴 뛰게 만들고 너무나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 아직도 제가 웹소설을 읽기 시작한 지 거진 15년이 넘게 흘렀죠. 15년, 16년이 되고 있음에도 이 소설 속에서 내가 재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최애 작품은 어떤 건지 답글로 한번 달아주시면은 답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또 궁금하면 또 가서 찍찍 읽어보겠습니다.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